근데 만약에 이게 잘 됐으면 논문 제목이 아치 구조 기반 휠이 됐을 텐데. 그렇죠. 예.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되더라. 실패구나. 한참 했습니다. 이거 진짜 네, 안녕하세요. 황성입니다. 네, 기계연구원의 송성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송성혁 박사님을 한번 모셨었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로봇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그때 뭐 그리퍼도 있었고 오늘 보여드릴 바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로봇들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때 잠깐 한 꼭지로 소개시켜 주셨던 그 로봇이 되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막 한 40-50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좋은 연구가 나오면은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뉴스가 나오고 바로 송성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뉴스에 나온 로봇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프트 로봇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꼭지로 이제 그 강성이 바뀌는 휠에 맞아요.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소프트 로보틱스 이제 관련한 그 연구가 이제 휠 쪽 연구가 사이언스 로보틱스 저널의 표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이제 이 연구는 지난번에 이제 휠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휠이 실제 그 투휠 이동체까지 적용이 되고 이게 모듈화가 돼서 다양한 이동체까지 적용을 한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네.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딱 봤는데 저 로봇 어디서 많이 본 로봇인데 저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많이 본 로봇인데 그러다가 송성혁 박사님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추후에 연구가 더 되면은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지키러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 이제 논문의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실렸고 어떤 연구가 그 이후로 더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답네요. 사이언스도 여러 자매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로보틱스에 이렇게 발표된 로봇이 표지 모델로 실렸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이겠죠?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이 사진은 저희 이제 기계연구원 뒷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누가 보면은 되게 멋있게 숲속 가서. 산입니다, 산. 실제로. 네. 예, 산이 저희 기계원 뒤에 큰 산이 있어서 거기서 촬영을 한 거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 휠이 이제 평상시에는 동그랗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강성이 낮아지면서 그 장애물 모양하고 똑같이 변형돼서 극복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 제목을 보니까 Variable Stiffness Morphing Wheel Inspired by the Surface Tension of a Liquid Droplet.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은 물방울 표면 장력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가지 강성이 변하는 바퀴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게도 표지 모델, 그 표지 모델의 저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 그림은 저번에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휠에서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휠이 평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동 효율을 보이고 평지에서 주행할 때는 사족 보행이나 이족 보행 로봇과 다르게 흔들림도 적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 장애물을 넘어갈 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은 장애물보다 굉장히 큰 크기의 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넘어갈 때에 흔들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불안정성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 한계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족 보행 로봇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쓰이고 있고 굉장히 또 험지라든지 예측하기 힘든 지형 같은 것들을 주파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발명품 중 하나인 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동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족형 로봇이 휠을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 족형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체 모사, 그러니까 생물체의 이제 움직임이나 메커니즘을 모사를 한 거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휠은 이제 순수하게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연체에서는 휠처럼 구동을 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체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맞습니다. 봐야죠. 예. 네. 왜냐하면 생명체 자체가 이제 신체 일부가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잖아요. 이게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부품이 어쨌든 생명체 일부에 있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자연계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이동 메커니즘이고 그만큼 이제 장점과 저희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발명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을 하면은 훨씬 더 큰 파급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제 넘어는 가는데 이제 위아래로 흔들림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휠이 장애물보다 이제 좀 크기가 비슷하거나 장애물이 조금 더 큰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넘어가겠죠. 네, 이제 넘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요즘 저 킥보드 타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킥보드가 위험하잖아요. 이게 뭐 길이라든지 이런데 조금만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전복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저 휠 사이즈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타이어 회사들하고 이제 휠 관련된 업체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이제 솔루션 중 하나가 이제 non-pneumatic 타이어, 에어리스 타이어 혹은 비공기압 타이어라고 부르는 이 바퀴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작년에 촬영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나사에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다, 혹은 뭐 비공기압 타이어랑 다를 게 뭐냐, 뭐 이런 코멘트들이 많으셨는데, 네. 예. 사실 이 비공기압 타이어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개발된 목적보다는 원래는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의 위험성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휠이 구조상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모양이 변한다면은 뭔가 장애물을 넘을 때 충격도 사실은 조금 덜 하기는 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효과도 같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타이어는 일반적으로는 일단 평지 주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말랑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구름 저항도 커지고, 만약에 이제 타이어 강성이 마냥 낮으면 약간 바람 빠진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예. 아래쪽에 마찰면이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음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휠의 강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이제 조향을 할 때 네. 이제 휠이 이제 측면으로 비틀림 현상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마냥 휠의 강성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휠의 강성을 평지 주행을 고려를 해서 높게 만들어 버리면은 변형될 수 있는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휠이 변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일부 살짝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장애물의 형태대로 맞춰서 변형까지 될 정도가 되려면 휠의 강성이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낮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휠이 강성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 상관관계가 사실 동시에 만족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평지에서 단단하면서 원형을 유지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휠이 단점이었던 장애물 극복을 구현을 하려면 장애물 모양대로 어쨌든 변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만 말랑해져야 되니까 이제 강성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네. 뭐 이런 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거는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까? 저희가 이제 과제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휠을 만들어야 됐고요.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휠이 내부는 거의 비어 있어서 큰 변형을 만들 수 있으면서 원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조건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휠이 꽉 차 있으면은 뭔가 접촉을 했을 때 당연히 변형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네. 가능하면 안에는 비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부에 뭐 이제 스펀지나 뭐 많이 뭐 유연체로 아무리 꽉 채워져 있더라도 이제 변형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쨌든 비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평상시에는 원형을 잘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비어 있으면서
강성을 유지하고 원형을 유지한다. 원형을 잘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강성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금 어려운 조건인데 이거를 이번에 성공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제 아치 구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면 아치가 보면은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휠에 대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아치 구조의 최상단에 보면은 키스톤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저 키스톤에서 이제 힘을 받으면은 저 힘을 이제 분산시키면서 원형을 잘 이제 내부 공간을 유지를 잘 할 수 있다가 이제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되겠는데요. 네. 근데 보시면 저 아치가 보통 저희가 천장에 있으니까 저렇게 보이는데 뒤집으면은 이제 저 키스톤이 받는 힘이 지면의 반력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치 구조를 뒤집으면은 휠처럼 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회전을 해야 되니까 반만 아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있어야죠. 예. 그래서 밑에랑 위를 이제 붙여서 이제 원형 형태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원형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위 아래가 분리된 아치를 두 개를 붙이는 형식이군요. 뭐 그런 메커니즘이죠. 예. 네. 저희가 결국에는 변형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변형이라는 건 결국 이 아치 입장에서 보면은 구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무너지는 것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장애물은 보통 이제 바닥 바로 아래에서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휠 입장에서 보면은 센터에서 약간 비껴난 부분에서 이제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힘이 들어갔을 때 뭔가 변형이 생긴다는 거는 아치 입장에서는 사실 붕괴잖아요. 그렇죠. 예, 붕괴되는 이제 방식이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네, 왼쪽처럼 이렇게 붕괴가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오른쪽처럼 슬라이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오른쪽 그 슬라이딩 메커니즘처럼 변형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힌지처럼 변형이 돼야 되잖아요. 휠이 네, 저렇게 변형되면 안 되니까. 이 상황인 거죠. 예, 예. 장애물이 오면은 그 부분만 조금 붕괴됐다가 지나가면 다시 붙어지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슬라이딩 메커니즘처럼 변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블럭에서 서로 미끌리지 않게끔 하는 구조를 추가를 했었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왼쪽처럼 이제 변형이 되게끔 저희가 유도를 했고, 네. 더 추가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아치가 결국에는 지지를 할 수 있는 게 이 아치의 하단부 좌측하고 우측에서 지지를 해줘야지 저 오렌지색 화살표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더라도 아치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근데 그냥 그 아치를 얇게 한다고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아치 구조가 이제 힘을 지지할 수 있게끔 하는 디자인 설계 방법이 있어서 네. 그 설계 방법대로 이제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랑 아래를 이제 붙여넣기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을 제대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추가가 되면은 원형이 계속 회전을 하더라도 아치 구조가 결국 위랑 아래가 붙여져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저기 수명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스카치 테이프가 좌우로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 예, 예. 지금 스카치 테이프 붙어 예, 있습니다. 예. 여기. 그래서 지금 좌우측에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 있을 때는 위쪽에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원형을 유지하는데 스카치 테이프 부분이 이제 수직으로 세워지면은 이 힘을 못 받고 찌그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스카치 테이프가 저 아치 구조에서의 그 파란색 화살표 방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네. 근데 휠은 계속 회전하니까 이제 딱 생각하기에 저 스카치 테이프 부분이 저 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정이 돼 있고 저 내부 구조만 회전하면은 스카치 테이프의 역할이 항상 좌우측으로 잡아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체인 테스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휠이 이제 붕괴되지 않게, 그러니까 아치가 붕괴되지 않게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뭐 간단한 방법론 같은 건데요. 이제 체인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좌우측에서 잡아주는 그 포인트랑 체인처럼 이제 그 힘을 받는 방향을 연결했을 때 내부 영역 안에 이 선이 위치하게 되면은 아치 구조가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간단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따라서 블럭이 두께를 이제 가능하면 얇게 하면서 여기에 벗어나지 않게끔 적절한 두께로 이제 설계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방법론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좌우측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힘이 가해지더라도 이 휠이 이제 붕괴되지 않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두께는 이 체인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두께는 결정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이 거리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 넣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빨간색 구간처럼 이제 아치 구조 붕괴
휘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힘을 주더라도 이렇게 원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집중 하중이 측면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요. 예, 아까 보셨던 그 아치 붕괴의 이제 힌지의 방식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변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그 진짜 재밌죠? 그림대로 논문대로 예. 그대로 변형이 되네요. 똑같이 여기 되더라고요. 변형되고 예, 게 예. 딱딱딱 맞습니다. 나타나네요. 그래서 와. 정확하게 이제 아치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건 정확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실 사이즈로 이제 실제 휠 구조처럼 이제 만들어 본 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그 빨간색 테두리 반원 부분이 역할을 하는 게 좌우측하고 상단부에서는 블럭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네.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이 하얀색 블럭이 이제 회전하게 되면은 저 내부에 있는 빨간색 실린더들이 내부에서 같이 회전을 하면서 네. 항상 좌우측 방향에서는 늘어나지 않게 이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됐으면 논문 제목이 아치 구조 기반 휠이 됐을 텐데. 아, 그렇죠. 아, 예.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까 제목이, 논문 제목에 봤을 때는 물방울 표면장 이야기였는데 물방울 얘기는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론은 안 되더라. 실패구나. 아니, 한참 했습니다. 이거 진짜 예. 얼마나 시간 쓰셨어요, 여기에? 거의 한 1년, 근데 이게 뭐가 될지 모르니까 솔직히 동시에 한 3-4가지, 4-5가지 방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많이 시도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동시에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될 법한 게 이제 이거랑 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액체 표면 장력 구조가 있었는데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탈락 시킨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네네. 아치는 되게 그럴듯했는데 네, 아닙니다. 탈락.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사실 동시에 생각을 한 것 중 하나가 네. 이렇게 액체 방울을 봤을 때도 이게 동그란 형태를 잘 유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방울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표면 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동그란 형태를 훨씬 더 쉽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휠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좋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이제 그 액체 방울에서 보시면은 체외곽 그 액체 분자들에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어쨌든 그 표면 장력이 높으면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커지는데 네. 이거를 저희 이제 휠에 적용을 해서 휠이 체외곽에 있는 이 블럭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원형을 훨씬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가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렇죠. 차이점이 되는 거고요. 네.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저희 지금 휠의 컨셉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 안쪽으로 모아주는 힘에 비례해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 모아주는 힘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휠 내부에 이제 그 허브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 허브 구조체의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 할수록 이 외곽의 블록을 연결해주는 이 와이어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그걸 조절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액체 방울의 이제 서페이스 텐션에 따라서 변형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희도 휠도 변형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휠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 휠의 우와. 강성을 이제 이거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 실제가 아니고 그 영상이라서. 근데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블럭의 거리가 가변되도록 내부에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형이 되면은 블럭하고 블럭 사이 이제 그 회전이 되면은 이 회전이 될 때 블럭 사이 간격이 멀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제 액체의 표면 장력 그런 특성을 저희가 모사를 해서 표면 장력이 감소하면 할수록 휠의 변형량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블럭과 이 블럭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게 이제 블럭이 이제 만약에 장애물에 의해서 접촉이 되면은 블럭이 이제 회전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네. 변형이 되니까. 그러면 그 회전이 발생하는 변이에 비례해서 블럭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액체 표면 장력을 모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블럭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전거 체인을 이제 감아놓고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체인이 이제 원형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글쭈글하면서 안으로 맞아, 우그러들잖아요. 우그러들죠. 예, 그게 사실 액체 요 표면 장력하고 이제 저희 휠의 차이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 휠에서 변형이 생기면은 블럭하고 블럭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네. 멀어지게 되면 만약에 가운데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휠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휠 입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최소화하게 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때가 이제 이 원형 상태가 결국에는 블럭하고 블럭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원형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블럭 사이 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곡률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위쪽처럼 이제 블럭하고 블럭이 멀어지게 되는데 블럭이 멀어지는 이유가 지금 이 블럭이 돌기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블럭이 이 돌기 부분을 타고 올라가면서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돌기가 밀어내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형일 때는 블럭하고 블럭이 이제 가장 최소 이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멀어지게 되면은 벌어지면서 이제 전체 그 휠이 블럭이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럼 어쨌든 휠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네. 어쨌든 휠 입장에서는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원형이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가운데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지게 되면은 네. 뭐 사실 거리가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변형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 체인 블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이런 특징들이 일반 체인 구조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내부에 있는 핀들이 이게 마냥 블럭이 멀어지면서 제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로 멀어질 수 있는 거리 같은 것들을 저 디자인으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의 곡률 방향은 이제 거리가 이제 동일하게 제가 설계를 했는데 네. 뭐 이 이유는 이제 변형량이 이제 음의 곡률 방향이 훨씬 더 크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 사실 변형이 많이 되면 블럭하고 블럭 사이 거리가 너무 많이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초기 변형을 할 때 이게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량이 너무 큰 부분은 변형이 되더라도 블럭하고 블럭 사이 거리가 바뀌지 않게끔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반대로 양의 곡률 방향 변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집중 하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변형이 분산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거리가 멀어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더라도 변형에는 이제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이 되는지를 확인을 이제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작은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평지에서는 어쨌든 장력을 강하게 조여서 동그란 형상을 만들어주고 장애물을 넘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브하고 허브 사이 간격을 좁혀서 느슨하게 장력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면은 휠이 말랑한 상태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위를 넘을 때도 바위 모양하고 똑같이 변형이 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게 바로 이렇게 변형이 될 때는 훅 가라앉으면서 변형 준비가 됐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매뉴얼로. 네, 이거는 매뉴얼로 한 거예요. 사실 요번에 발표한 것도 다 사실 강성 조절 자체는 스위치로 지금 한 거고요. 예, 얘도 이제 강성 조절은 매뉴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휠 메커니즘을 이제 적용을 해서 네, 보여드리는 거고. 예. 우와.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유지를 하다가 넘어갈 때는 말랑하게 바꾸고 말랑하게 바꾸면은 뭐 높은 단도 사실 이게 변형이 똑같이 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극복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동그란 강성 형태로 강성 일반적인 휠로 구동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변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동그랗다가 장애물에 근접하면은 이제 점점 말랑하게 바뀌죠. 네, 딱 바뀌는 게 보이죠. 네네네. 와, 근데 진짜 높은. 이게 바퀴 크기에 얼마 정도까지 넘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반경이 1.3배고요. 예. 이 정도 말랑한 상태에서 뭐 항상 평지에서 주행하면은 뭐 이게 비공기압 타이어도 넘을 수는 있을 거지만 근데 그러면은 이런 평지에서의 주행 특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특히 조향할 때 휠이 비틀리고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아까는 이제 좀 높은 장애물을 보여드렸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좀 비정형의 바위 같은 것들을 넘을 때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바위가 사실 뭐 기울어지고 형태도 복잡하고 뭐 이렇습니다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바위 형태대로 이제 똑같이 변형이 되면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되면 진짜 충격이 훨씬 없지는 않더라도 훨씬 더 덜하겠네요. 덜하죠. 그리고 보시면 저 정도 높이면은 사실 변형이 안 됐으면은 차체가 전복돼야 됩니다. 우측으로. 예, 지금 변형이 되니까 그나마 지금 이 기울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덜한 거죠. 지금 저 높이만큼 만약에 차체가 들어 올려졌으면 차량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겠지만 진짜
뭐 로버 화성 탐사 로버라든지 이런데 달 탐사라든지 이런데 쓰이면은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이 커버를 씌울 수도 있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가 했더니 저 사이로 이물질 끼면 어쩌냐 뭐 실용적이지 않다 이런 코멘트가 있으셨는데 사실 이 영상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못 보여드린 건데 그냥 커버를 씌우면 일반 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커버를 안 씌우는 이유가 이제 커버를 씌우면 내부 구조가 전혀 안 보이니까 이게 뭐 공기압 타이어인지 무슨 타이어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저런 식으로 씌우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보는 이런 일반 휠하고 똑같이 그냥 구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큰 사이즈 휠로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한 거고요. 네.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지금 아마 지금 55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하중이 가방 하중이 지금 이 실험에서는 한 50kg 정도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동그랗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아래는 이제 무브와 레일이고 좌우로도 무브와 레일인데 그냥 그 동그란 형상 유지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말랑하게 바꾸고 그다음에 계단 같은 것들을 이제 등반을 하면은 계단 등반 과정에서도 계단 모양이랑 똑같이 변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제 휠체어나 이런 이동체 그러네. 시스템에 예, 이제 그대로 붙인 거고요. 네. 휠체어에 정말 유용하겠구나. 예. 보시면 아까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다가 지금 위에 있는 하얀 줄은 뭐 매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달아놓은 거고요. 예. 보시면 아까 동그랗다가 이제 장애물을 넘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제 휠을 말랑하게 바꾸니까 이제 주저앉죠. 그리고 장애물 극복 과정에서 똑같이 장애물 모양대로 바뀌고 그리고 극복이 끝났다.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은 일반 휠처럼 이제 주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휠의 강성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휠은 아마 예,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예. 대단하신. 근데 저게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또 실제로 휠체어에 적용이 된다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과제가 이런 다양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휠체어를 만들어 보는 과제에서 제가 일부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휠이 있어야지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발을 하게 됐고 사실 지금 휠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휠체어에 결합을 해서 주행하는 게 아직은 조금 불안정하긴 합니다. 저희가 뭐 아직 휠체어를 완성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휠을 이렇게까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쓸 수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해서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자세를 변환할 수 있는 스탠딩 모듈이라고 하는 이제 장치가 붙어 있고 네. 하부 구조는 아까 보셨던 것보다 훨씬 더 작아진 형태의 이제 이동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 밑에 이동체 위에 그 의자가 붙어 있는데 저 의자가 5가지 자세 변환을 할 수 있는 의자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 위에 뭐가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제자리 회전을 하게 되면은 보통 휠이 그냥 말랑한 휠 같은 경우는 휠이 다 이제 비틀어집니다. 근데 그렇죠.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단단하게 만든 저희 지금 상태에서는 일반 휠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렇게 회전을 하거나 조향을 하더라도 형태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예, 스탠딩 모듈 같은 경우에도 과제에서 같이 개발이 된 건데 굉장히 컴팩트해 보입니다만 저기에서 이제 기립, 리클라이닝, 그리고 앞으로 기울임, 뒤로 기울임, 위아래 높이 조절 같이 5가지, 6가지 정도 기능이 구현이 되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저거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튼 저희는 저 하단부, 정말 저 밑에 부분을 그냥 이동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 위에 이제 로봇 팔이 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야외에서 이제 주행을 해본 거고요. 네. 아까 보셨던 시스템에다가 야외에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도 이제 평상시에는 동그란 형태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뭔가 이제 저희가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뉴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뉴얼로 이렇게 강성을 낮춰주면 예, 이제 지금 주저앉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주저앉으면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행도 가능하고요. 근데 주저앉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가기가 어려워 보이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휠의 강성이 맞습니다. 이제 그냥 말랑하게 되면은 구름 저항이 커지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장애물을 넘을 야. 때는 예, 사실 굉장히 잘 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보면 바위 형태들은 그냥 똑같이 변형이 돼서 넘어가잖아요. 예. 네.
네. 와. 이런 식으로 타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야외 트랙에서 이게 얼마나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이렇게 원형 상태로 유지를 해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네, 그냥 일반 휠처럼 똑같이 이제 구동을 진짜 해서 잘 가네요. 네네, 잘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강성이 있는 상태인가요? 네, 강성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직선 주행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얼마나 잘 가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구현을 해본 거고요. 이게 네.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휠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장애물을 얼마나 잘 넘는지를 네. 이제 보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장애물을 넘기 전엔 동그랗다가 이런 이제 18cm의 이제 단인데 아까 보시면 이제 말랑하게 바꿔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2단 계단 이것도 18cm 연속 계단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테스트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진 않아서 어쨌든 계속 지금 트라이를 해보고 있고요. 진짜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제 넘기 전에 약간 속도를 얻으려고 그러는 건지 무게중심을 옮기는 건지 네, 무게중심을 옮기는 지금 메커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와. 지금 또 제어랑 이런 것들이 요즘 투일이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제어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네. 네. 사실은 2휠이 잘 성공이 되면 3휠이나 4휠은 훨씬 더 쉬운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투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자리 회전이라든지 이제 좁은 곳에서 이동하기에 투일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투일이 되면은 당연히 뭐 3나 4힐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과제에서는 이제 투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일 위주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투일에서 개발된 기술이 오히려 3휠이나 4휠로는 훨씬 더 쉽게 파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요번에 발표한 이제 얼마 최근에 발표해서 이제 마네킹까지 태우고 테스트를 한 사람이 거고요. 탔어요, 드디어. 예, 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랑하게 바꿔서 이런 장애물 넘어갈 때도 이 장애물 모양대로 똑같이 바꿔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넘어간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원형으로 다시 이제 강성이 높은 상태로 와. 바꿀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자리 회전도 되고요. 네. 이제 연속 장애물이네요. 예. 좀 이런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이제 그 촬영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이제 요즘 새로 지금 해본 건데, 네, 이렇게 연속 장애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그냥 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장애물 위치나 형태 같은 것들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말랑하기 때문에 그냥 타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탈출을 하고 나서는 네, 바로 다시 이제 높여서. 높아져서 이렇게 제자리 회전도 되고 조향도 되고 와, 이제 쉽게 멋지네요. 네, 되게 되는 거죠. 예. 네.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제 준비하면서 꺼지고. 네, 이제 사실 변형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연속 이제 이런 장애물 같은 것들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 변형량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강성을 저희가 그 장력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지를 변화시켜 주면은 이 휠의 강성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간단하게 하려고 이제 가장 높은 상태랑 가장 낮은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낮출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뭐 강성을 조금 뭐 낮춰서 극복을 하고 다시 높이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구성 테스트라든지 좀 고속에서 좀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너무 위험해서 뭐 주행은 이렇게 못 해봤지만 30km까지 저희가 주행 테스트를 해서 휠이 안정적으로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봤고요. 조만간 더 높은 속도로도 테스트를 좀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같이 이제 이제 연구진이 되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송사혁 박사님과 함께 사이언스 로보틱스에도 이렇게 표지 모델이 됐던 그 바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연구가 조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휠을 모듈화하는 기술을 이제 막 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휠이 그 장력을, 그러니까 강성을 바꿔주는 메커니즘이 휠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저희가 일반 자전거 바퀴처럼 이 휠만 그냥 아무 이동체에다가 결합을 시키면 강성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신개념 이동체로 바로 이제 전환될 수 있게끔 휠을 모듈화하는 기술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여드렸던 건 이제 휠 기술이기 때문에 이 휠을 실제로 좀 다양한 이동체에 적용을 실제로 해서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매뉴얼이잖아요. 네네네. 센서를 달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예. 거기에 맞게 강성이 변하는 것도 같이 연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걸 안 한 게 사실 장애물이 있냐 없느냐만 판단을 하는 거는 뭐 사실 저희 자동차의 앞에 그 장애물 뭐 센서 같은 것들 많잖아요. 저가 센서들을 달기만 하면 사실 되는 문제라서 저는 이제 그 아직은 안 한 거고요. 네. 그런 연구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렵지 그래서 않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잘 되는지 구동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정말 따끈따끈한 연구 소식. 그다음에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저희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바로 모실 수 있어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연구 결과 축하드리고,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송성혁 박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최근에 새로 개발된 변형되는 휠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과학의 흥석 송성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